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남의 사연 보면서 위로받고 스트레스 풀었는데 저도 여기에 제 사연을 소개해서 그 누군가가 제 사연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기 있는 사연들 보면서 시댁에서 부딪힐 일 있을 때 간간히 써먹었는데 시어머니 통하더군요. 결혼하고 초에는 말 잘 듣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거 안 하려고요. 미련하게 착하고 곰 같은 며느리보다 얄밉지만 실속 생기고 당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은 후론 참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들이박아버립니다. 어느새 저도 살림의 고수가 되어가듯이 며느리 노릇도 고수가 되어가더군요. 괜히 착하다는 말 듣고 미련하게 일만 죽도록 하느니 할 말 다 하고 뒤로 욕 처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제가 시댁 식구들과 살아가는데 제일 편하다는 것을 1년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서 살아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 같네요. 전 아직 신혼이고요. 결혼 생활 병아리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고수가 된 것은 저희 시댁이 한몫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겁나 이상한 것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신랑 빼고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아주 종으로 생각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오지에 떨어지면 혼자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시댁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화가 치솟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아닌데 시댁 얘기만 하려고 하면 이러네요. 시댁에 대한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 전 친정에서는 공주 대접받고 귀하게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결혼하고 애가 없다가 5년 만에 저를 가져서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전혀 그걸 티내면서 살진 않았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결혼시키면서 당부의 말을 시댁 쪽에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얘기도 하다가 잠깐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워낙 저희 아빠가 여자를 아끼는 성격이세요. 그런데 반면에 시아버지는 완전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전혀 이해 못하시고 한다는 말이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랑 저를 떠받들고 산다는 그딴 말을 한 거예요. 순간 아빠는 좋아서 하는 것을 나쁜 쪽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분 상해하셨지만 바로 그러셨어요. 내 식구를 내가 떠받들어 사는데 그게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내가 내 사람 아끼고 내 자식 사랑해줘야지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껴줘야 하냐고 반문하자 시아버지, 남자는 그냥 돈만 벌어서 가져다 주면 할 일 다 끝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가 그럼 안 싸돈 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은 안 하셔도 되시겠다고, 바깥 사돈이 말하시는 논리가 저러니까 안 사돈도 그냥 일 그만두시고 가정만 돌보시라고 하시면서 아빠는 또 시아버지한테 안 싸돈 왜 일을 시키고 있냐면서 물었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한 소리 더 했어요. 바깥 사돈, 제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안 싸돌은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젊어서는 애들도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하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도 보니까 계속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자꾸 안 싸돈 시키던데 그러지 맙시다. 젊었을 때는 그러셨다만 이제 그러지 마세요. 같이 늙어가면서 왜 그러세요? 아껴드려야죠. 솔직히 사돈하는 거 보기 좋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달리 표현하기가 뭐해서 말하기 그렇지만 안 싸돈이 애 시중 드는 것 같아요. 하자 예비 시누이가 킥킥대며 웃더군요. 저도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어려운 자리라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한 소리 더 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네요. 안 싸돈이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세요? 존칭 쓰는 건 좋아 보이시는데 존칭 쓰면서 하니까 정말 아들하고 엄마 같아요. 이 말을 하자 다 웃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러자 시아버지, 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는 말리시더군요. 저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소매를 잡고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아빠도 그제서야 그만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랑 상견례하면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결혼하면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거 뭐 이런 걸로 부딪혔는데 얘기하는 도중 아빠가
시어머니 속을 알아주는 말을 하고 위로해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자신도 여자라서 그런지 흔들리더군요. 상견례 하면서 시어머니가 기분이 업이 되어서 분위기는 나름 좋았어요. 시아버지도 술 한잔 들어가니까 완전 돌변하셔서는 아빠의 말에 다 동조하면서 잘해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러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 여전한 거 보고 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선 절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네요. 상견례 이후로 다시 식사 자리 한번 또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두 분 보고 알았습니다. 단 하나는 여전히 하고 있더군요. 존칭 쓰는 거요. 서로 존칭 쓰는 게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데 여전히 쓰시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선 변할 것 같아 내심 기대했는데 워낙 몸에 배인 남아선호 사상은 이미 뼛속까지 파고들었는지 수시로 나오세요. 그러니 대접도 못 받고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계속 시아버지 시중을 들더군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면 속 터져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했던 거 그런 게 다 제 몫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네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쇼를 해왔던 걸 저에게 들켰네요.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우리 집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나 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존댓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좋아 보이긴 했어요. 호칭이야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존칭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서로 쓰면 더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 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만 존칭하는 걸 많이 봐왔고 그리고 저희 친정은 두 분 다 쓰지 않고 계시니까 시부모님 두 분이 존칭하는 거 조금 남다르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 가서 보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연기 아닌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속이고 그런 쇼를 했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것은 두 분이 다투면서 사건이 터진 거죠. 두 분이 싸우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글에 쓰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욕이 어찌나 찰지고 험한지 둘 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데 존칭을 쓰던 시어머니였던 분이 욕하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고분고분한 모습에 입은 거칠더군요. 그날은 저희가 시댁에서 자기로 하고 술도 먹고 기분 좋게 있었는데 시어머니 술 한잔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는 모습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두 분이 격하게 싸우셨죠. 저희 자고 가지 말고 가라고 해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던 길에 신랑한테 왜 부모님들이 서로 말을 높이고 계셨었는지 물어보니까 워낙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말이 거칠어서 신랑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제가 두 분이 말하는 거 듣고 놀랄까봐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내미 장가 보내기 위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두 분 말을 들었다면 신랑도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원래 배우자를 볼 때 부모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신랑이 미리 대비했던 거죠. 정말 저희 시부모님들 말 진짜 거칠어요. 매사에 욕 같은 말로 시작해서 심지어 욕도 해요. 뭐 자주 안 보면 되겠지 했는데 시어머니 다음날 전화해서 병원 좀 가자고 하더군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때라 갑자기 조퇴하기 곤란해서 신랑한테 부탁할 것을 말하자 시어머니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잘났으면 그렇게 잘났냐? 네가 회사에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됐다. 며느리 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했더니 다 똑같네.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더군요. 일하다 정말 기분 더러웠어요. 뻔히 집에 놀고 있는 시누이년 두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 저러니까 저도 성질이 나서 신랑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뭐야 어머니? 당신 엄마 왜 늘 이런 식이야? 왜 나한테만 전화해서 이러냐고. 말하자 신랑이 전화상이지만 느껴지는 게 쩔쩔매는 것 같았어요. 미안, 내가 다음엔 그러지 않게 할게. 제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떡하면 전화해서 일하느라 바쁜데 퇴근길에 뭐 사다 달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전화해서 죽을 것 같다며 병원 가자고 하고 병원 갔더니 건강 의심증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뭔지 저는 시어머니 통해 알았네요. 자기 스스로 어딘가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가짜 통증을 진짜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만만하게 봐요. 어머님은 아파트 건물 청소를 다니시는데 시간이 자유로우세요.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잘 사는 동네에서도 도우미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늘 걸어 다니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만두시고 빌딩에 있는 곳에서 청소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나이 드시고는 힘들다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저기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러세요. 여자 직장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일 있으면 일하다가도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하고 있는 일도 원래는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저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자식들은 아까워서 써먹지도 않아요. 저만 부려먹으려고 해요. 이런 일 말고도 집안에서도 엉덩이를 붙이고 있질 못해요. 며느리 들이면서 가정부 한 사람 들인 걸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이없는 게 시아버지가 당신 이제 쉬어.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며느리 네가 다 해라. 네 시어머니 젊었을 때 고생 많았다.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속으로 말하려다가 말했어요. 아니 아버님, 아버님도 집에서 짜잘구리한 일은 아예 하기 싫어서 안 하시고 어머님 시키시면서 그리고 아가씨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저만 해요? 왜 이 집 식구들 시중을 저만 해야 하냐고요. 전 이 사람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이 집안 살림 도맡아서 가족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머님이 주신 뒤치다거리 하는 밭돈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자 시아버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넌 며느리가 시집와서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덜컥 결혼했냐? 너희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던?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아버지 저 때도 그러더만 여자도 이제 바깥일을 하니까 집안일은 남자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나한텐 씨도 안 먹히는 짓이야.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 너 그렇게 살기 싫고 네 집에서처럼 우리 집에서 살 거면 지금이라도 가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 시댁에서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신랑이랑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싸가지 없는 년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한테 욕하지 말라고 대들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기에 큰 싸움이 나기 직전이었죠. 신랑이 저를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급하게 나온 바람에 짐을 두고 나와서 신랑이 짐하고 자동차 키를 가지러 간 사이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빠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화가 나셔서 쫓아가시려는 거 제가 일단 진정시켜드리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러시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시키고 싶지만 제 일이니까 제 선택에 맡기겠다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집으로 안 가고 친정으로 갔다는 소리 듣고 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왔더군요. 시어머니 저희 아빠한테 본인이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숙이면서 영감탱이가 늙어가면서 자꾸 성질머리만 나빠진다면서 말뜻은 그게 아닌데 너무 직선적이라 안 가리고 내뱉는 바람에 그렇다고 사정사정하면서 앞으로 며느리 고생 안 시키고 혼자 일 시키는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빌었어요. 잘 살겠다고 자기가 방패막 대어주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혼은 보류를 했는데 정말 한 번 삐끗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긴 어렵고 한 번 금 간 것은 버리고 다시 사야지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써도 깔끔하게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더군요. 다시 살게 되면서 시댁에는 웬만하면 발걸음을 안 하고 일이 있을 때만 갔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첫 김장 때는 제가 해외 출장이며 밀리는 업무 처리 때문에 바쁜 거라시고 그땐 처음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저를 배려해 주셔서 김장을 안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이번 두 번째 김장은 날짜를 시어머니가 알려주어서 미리 준비를 다 했죠.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 김장하는 날 저는 살다 이런 것은 또 처음 겪어봐서 또 한 번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 김장하기 전날 전화해서 다음날 편한 옷 하나 챙겨오라고 하시면서 한복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김장하는데 왜 한복을 가져가요? 했더니
시어머니 그때 일 있을 때 사과할 때는 언제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어느 순간부터 까칠한 말투로 저한테 대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합니다. 너는 어른이 말을 하면 토 좀 달지 말고 그냥 해. 하는 겁니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걸 토라고 하는데 기분이 확 상했어요. 참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물었어요. 어머니 토가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됐고 가져와. 늦지 않게 와라. 너는 새벽에 출발하고 형철이는 더 자고 10시에 오라고 해.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긴장하게 생겼네. 하는데 화가 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같이 가야죠. 그리고 할 일이 없긴 뭐가 없어요. 힘쓰는 일이 많을 텐데. 그리고 저도 일하잖아요 어머니. 했더니 여자가 일해봤자 남자하고 같아? 그리고 나도 일한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고. 너보고 다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억울해해. 그리고 네 친정에선 저때 얘기 들으니까 사서 먹는다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어렸을 때는 큰 집에서 다 같이 김장해봐서 알아요. 손이 엄청 가고 무거운 건 남자들이 다 해주던데. 넌 네 신랑을 그렇게 부려먹고 싶냐? 사람 많은데 뭘 그리 따져.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아버님이 덜 힘들죠. 했더니 네 아버지가 뭘 한다고. 됐다. 그리고 아들놈 일찍 와봤자 도움 안 된다. 너 오기 전에 힘든 거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늦지 않게 와. 그런데 왜 새벽에 가요? 저희 어머니네 갈 때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데 새벽에 왜 가야죠? 제발 하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하면 안 되니? 저는 일단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꼭 한복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 새벽에 오는 거 늦지 않게 와. 하고 전화를 뚝 끊더군요. 전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상하셔. 왜 자기는 늦게 오라 하고 나만 먼저 새벽에 오라고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신랑한테 물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도 결혼해서 김장을 많이 하나 보네.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왜 나만 먼저 오라고 해? 하자 신랑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면서 걱정 마 나랑 같이 가자 하더군요. 그리고 한복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 그러게 안 물어봤어? 그냥 토달지 말고 가져오래. 그럼 일단 가져가. 해서 어쨌든 저희는 새벽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시댁이 주택가라 주차가 말썽인데 새벽이라 주차 자리가 없어서 신랑은 차를 대기 위해 주변을 돌고 저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10분 늦는 것도 하도 뭐라고 해서 그날 6시까지 오라고 하는 거 서둘러서 5시 조금 넘어 도착을 했어요. 이미 시댁은 거실에 환하게 불을 밝혀 놓았더군요. 시댁에 들어서는데 저를 보고 시어머니 반갑게 반겨주더군요. 늦지 않게 그것도 일찍 와서 그런지 이쁘다고 하면서 제 등을 툭툭 치면서 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었어요. 일단 배추 헹궈서 물 빠지게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그날 유난히 엄청 추웠는데 새벽이라 콧물이 나올 정도인데 옥상 가서 배추물을 빼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을 시킬 거면서 저 혼자 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힘든 거 다 해놓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 아가씨랑 아버님은요? 했더니 야, 너 모르는구나. 배추 절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얘가 뭘 모르네. 아는 척을 다 하더니만 맹충이네. 그리고 네 아버지 저런 거 할 것 같니? 안 해. 그리고 신우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이따 아침에 미정이 온다고 했어. 그리고 또 아니다. 빨리 해. 바쁘다. 어서 올라가서 물 먼저 빼고 있어. 나도 올라갈 테니까. 서둘러. 아, 너 한복 가져왔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네 하고 있으니까 뭐해 서둘러 바빠. 시간 금방 간다. 근데 왜 한복은 없고 빈손이야? 형철이가 올 때 가져온다니? 하더군요. 주차하고 올 거니까 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너 왜 편한 옷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왔냐?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으면 일단 미선이 거 입어라. 내 옷 입으면 좋을 텐데 이 CM이 등치가 있어서 너무 크겠지? 그냥 미선이 거 입고 해. 네 시누이 까칠한 거 알지? 뭐 안 묻게 잘 입어라. 하는데 시어머니 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열이 받았거든요. 잠시 후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웃음기 싹 사라지더니 너가 왜 왔어?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신랑이 엄마 내가 못 올 때 왔어? 왜 그래? 오늘 김장하잖아. 그래서 왔지. 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등지고 신랑한테 저에게 들릴 듯 말 듯 이 자식아 오늘 엄청 힘들 텐데 더 자고 오라니까 왜 왔어? 일하고 힘들 텐데. 엄마 나만 일하나? 하자
됐고 일단 왔으니까 가서 조금 더 자 하는데 저 성질나서 고무장갑을 식탁에 탁 소리가 요란하게 나도록 아주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등지고 있던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시더니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가서 자라고요? 그럼 저도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는데 들어가서 자고 나와도 돼요? 했더니 저를 보고 남자가 할 줄 알아야 시키지. 너랑 나랑 둘이 하면 금방 끝날 것을 뭘 시키자고 하는 거야? 같이 하면 더 일찍 끝낼 수 있잖아요. 저는 일하러 온 며느리고 아들은 쉬고 놀라고 부른 거예요? 뭐예요 정말? 제가 말했죠? 저 이런 식으로 살기 싫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내뱉은 말 약속 왜 안 지키세요? 말하는데 정말 시어머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 상황에 자기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왜 일찍 와서는 그래 아들 이러더군요. 저는 신랑을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엄마 할 거 뭐야? 빨리 하고 쉬자. 옥상 가서 하면 되는 거지? 하더군요. 딱 보니까 지금까지 신랑은 김장을 거두러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 신랑한테 자기 김장 처음이야? 아니 매 해마다 엄마다 여동생들 그리고 큰어머니 이렇게 했지 하더군요. 신랑이 같이 가자고 해서 집에선 묻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너무 저러셔서 신랑이 김장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물었는데 신랑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신랑 말에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자기 아들 결혼시켰으니까 아들은 아끼고 이제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따끔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아들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이 많은 거 혼자 다 하고 병나면 그 다음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살림 이 사람이 다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쉬면 이 사람 혼자 벌어 대출비 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어요? 말하니까 신랑이 저를 말리더군요. 저 때처럼 괜히 또 큰일이 생길까봐 저를 끌고 옥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옥상에 있는 김치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김치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있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신랑한테 이게 도대체 몇 포기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 하자 아 엄마가 큰아버지네 거랑 그리고 미정이네 거도 해주고 있어. 해마다? 아니 이 많은 걸? 저는 놀라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럼 큰아가씨 자기네 거 하는데 왜 안 오고 있어? 엄마가 작년부터 애가 어리니까 그냥 다 하면 부르시더라고. 그럼 오늘은 이 많은 걸 누구랑 한대? 큰어머니랑 엄마 나 미선이. 근데 미선이는 믿지 마. 걔는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이건 또 뭐지? 했다가 갑자기 한복이 머리에 스쳤어요. 아 그래서 한복 챙겨 오라고 했나? 인사하려고? 그랬나 보네. 이번엔 큰아버지도 오시려나 보다. 저는 일단 이 많은 걸 둘이 다 못할 것 같아 신랑한테 하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 아가씨를 방으로 가서 깨웠어요. 시어머니 저를 뒤따라오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가씨 일어나봐요 하자 아이씨 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왜요? 김장하게 빨리 옷 챙겨 입고 나와요. 이거 오빠랑 저랑 둘이서 다 못해요. 빨리 나와요. 하고 저는 먼저 나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시누이가 아우씨 쟤 뭐야 아우 짜증나. 엄마는 왜 일을 만들어서 힘들게 해.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니까. 시끄러워. 할 거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 하는 소리 듣고 저는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김장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서 나오셔서 옥상에 배추 물에서 건져야 오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더니 뭔 놈의 김장을 한다고 난리야. 그거 뭐가 힘들다고 남자가 그딴 일을 해? 그냥 물 빼고 양념 버무려서 쓱쓱 배추에 발라서 속 넣으면 끝 아니야? 아주 일을 말로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김장을 엄청 빨리 하시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쉬운 김장 해보세요. 저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요. 우선 물 빼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엄청 힘들어요. 했더니 시아버지 저를 보고는 거참 보기에는 또리또리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따라와봐.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지 하시고 옥상으로 올라가 시범을 보여주시더군요.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드리고 했더니 시아버지 의외로 애 같은 부분이 있더군요. 기분이 좋으신지 그 많은 배추 거의 다 건지시고 그러셨어요. 봐!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뒀으니까 내년에 할 수 있겠지? 하고 쿨하게 퇴장하셨네요. 생각보다 아버님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 시키기 쉬웠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그 방법을 모르고 죽도록 혼자서 하신 것 같아요. 칭찬 몇 마디에 순식간에 일을 해버리시더군요. 시누이도 저한테 이끌려 옥상에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일하는 모습 보고 놀라더군요. 시누이 저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시누이가 옥상에서 담배 피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거 저한테 들키고 나서 고분고분 거리더군요. 만약 아버님이 아시면 시누이 반 죽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시누이 다루는데 그게 큰 몫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김장속을 만드는 일이 남았는데 이것 또한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것 또한 아버님이 채판에 거의 다 써셨어요. 물론 칭찬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거 보고 이러시는 게 뭐가 놀랄 일이라고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집안일하는 거 익숙한 모습이라 아버님이 저러는 거 익숙한데 다들 이상해 하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 말에 순순히 말 잘 듣는 거 보고 화가 나셨는지 잘한다, 며느리 말에 놀아나서는 좋냐? 칭찬받고? 바보 멍충이 영감. 이러는 겁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든 초치는 데는 선수세요. 시아버님 처음엔 저한테 여자가 시집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만 말과는 다르게 이러시니까 달라 보이더군요. 마음에 응어리도 풀리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저렇게 얄밉게 하니까 정이 안 가더군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아주 이쁜 건 아니에요. 다음 사건 때문에 너무 미웠어요. 어느 정도 김장 준비를 하고 속을 넣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말했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하고 오신 거예요. 저희 결혼식 전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결혼식 때 못 오시고 거의 회복되셔서 이제 얼굴을 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부담 느낄까봐 말 안 했구나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찾아뵙는다는 거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보고 싶지 않다고 큰아버님께서 고집을 부리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장 때 맞추어서 오셨더군요. 그런데 이분들 작정하고 오셨는지 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들 못지않게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정신 못 차리고 그날도 술을 찾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건은요. 시어머니 술자리 분위기가 업이 되자 갑자기 저보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사시키려고 한복 챙겨오라고 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건 김장하다 말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한테 큰아버지께 막걸리 한 잔 따라 드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복을 입고 있고 먹고 있는 것이 막걸리라 그런지 몰라도 제 기분 탓인지 좀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술 한 잔 따라 드리는 거 집안 어른이니까 생각하고 따라 드렸는데 한 잔은 원샷하고 나더니 또 한 잔을 원하시더군요. 그래요. 2잔까지는 하고 따라 드리고 인사를 하려고 신랑을 찾는데 없었어요. 그때 이 노인네가 제 손을 잡아 앉히더니 손을 놓지 않고 미친 노인네가 노래 한 곡 불러보라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손을 놔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황당했고 하필 그때 신랑놈은 술을 더 사러 갔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고 저는 이들과 싸웠어요. 저 노래 못해요. 그냥 형철씨 오면 절만 할게요. 했더니 시어머니 넌 그까짓 거 가지고 뭘 못한다고 그래. 됐다. 거기엔 잘 놀 것 같은데 빼고 그래. 하자 큰어머니라는 여자가 노인네들하고 놀기 싫은가 봐. 우리 며느리는 잘 도하던데 애가 센스가 없어.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에도 그 놓친 내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잡고 있어서 정말 뚜껑 열려서 제발 그만 손 놔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서 억지로 확 잡아 빼다가 그만 상이 김장하고 있는 곳으로 확 엎어져 버려서 주전자에 담겨져 있던 막걸리가 버무려진 양념과 배추에 쏟아지면서 막걸리에 범벅이 되어 버렸어요. 유리잔도 있었는데 부딪히면서 다 깨져버려서 완전 오래김장 다 망쳤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탓을 저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형철이 큰아버지가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김에 너한테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싫다고 이렇게 일을 벌려? 어휴, 이 김장을 어쩐다냐. 너 이거 뭐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그 옆에서 시아버지도 예병 별 이걸 어째 하면서 시아버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때 때마침 신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한복 입고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형철씨 큰아버지가 손을 안 놔주셔서 손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인상을 확 쓰시더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 일부러 그랬겠어요? 손을 안 놔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초면에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저는 큰아버지께서 더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술집 여자예요? 여기가 술집이냐고요. 한복 입고 노래를 하라니요? 큰어머니 보기에 제가 싸가지 없게 보였나봐요. 한 소리 하더군요. 참 사람 무안하게 만드네. 조카 며느리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한복 입고 노래 한 자리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화가 나? 이 집에 어른 없어? 싸가지 없이 어디서 입을 나불대?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역지사지로 큰어머니 따님께서 시집가서 저처럼 한복 입고 술집 여자처럼 노래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면 좋으시겠어요? 화가 나서 착각하고 딸이 있는 줄 알고 말했더니 난 딸이 없는데. 아 참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했어. 안 들었니? 넌 참 유별나다 하더군요. 아 그러세요? 좋으셨겠어요. 저는 큰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못해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저요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시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거 해야죠? 저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신랑이 뭐야? 노래를 왜 시켜? 그리고 큰아버지 왜 손을 잡아요? 아우씨 하면서 갑자기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갑자기 이 막걸리가 터지면서 완전 실내 분수대가 되어서 완전 막걸리 술벼락을 다 맞았어요. 저는 그 순간 신발을 신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행동을 하니 심장이 마구 두근두근 뛰고 가슴이 쫄깃하더라고요. 머리채 잡힐까봐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저만 빼고 다들 술을 한 잔씩 먹어서 행동들이 굼떠서 그런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집살이 안 당하려면 처음부터 기선제압한다는 생각으로 초장에 시댁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것도 결혼하고 첫 김장하는 날이요. 그 이후로 이번에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까지 저희 친정에 오셔서 아들을 이혼남 만들기 싫으셨는지 빌었어요. 시아버지까지 온 것은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희 아빠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놈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혼은 더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고 일단 그땐 용서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매일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싫지는 않아서 이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하지 않고 시댁은 1년에 명절, 생신, 제사 뭐 이런 날만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저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선을 그어버리니까 다가가기도 뭐하고 저를 내려놓기도 뭐하더군요. 정말 시댁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